네, 이정호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시세를 내뿜었을 때 순환매다 특별히 상승할 이유가 뚜렷하게 있지 않다 이러한 분석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말이 나오고 나서도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반등에는 순환매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순환매로만 치기에는 너무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 이후로 하루 정도는 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니까 ESS 관련해가지고 수요나 이런 부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강한 수급세가 들어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제일 강한 단어가 뭐냐라고 본다면 AI라는 단어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AI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모세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ESS에 관련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심상치 않고 ESS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AI가 그만큼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ESS까지도 확장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 ESS 수요가 증가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전쟁 관련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중국산 2차 전지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 약해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더욱더 매출적인 측면이 올라가는 모세가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 그리고 2차 전지가 정말 약세였던 모세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업종이 좀 긴 조정을 거쳤습니다. 상승할 만하면은 또 악재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바닥권이니까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너무 올라도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형제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50% 이상의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2차 전지 하면은 장기간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멈춰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들었는데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가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스타트를 찍어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차곡차곡 나온 삼성 SDI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ESS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일 아침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거기서 전기차 판매량과 ESS 판매량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냐면 지금은 2차 전지 물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신규 매수로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약간의 조정세나 들어온다고 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11월 달부터 이제 11월 초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와주면서 3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가 매수가 적기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오히려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된 뒤에 주가 흔들리면은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2차 전지가 최근 상승했던 이유 중에 ESS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로봇이랑도 엮이면서 주목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로봇이랑 엮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로봇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바퀴가 양산화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왜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무게를 늘려도 어떻게 본다면 모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구동하기엔 조금 더 쉬운 모습도 있지만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은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양산이 되면 될수록 로봇과의 연계성도 더욱더 커져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실체화, 구체화가 돼야지 그 로봇과의 연관성은 더 있을 듯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만큼의 최근에 업황이 계속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드는 게 또 화학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랑 화학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 대표적인 게 LG화학인데 외국계 그 펀드, 행동주의 펀드에서 진짜 이 주가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평가 분석을 내놓았고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네. 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가능성은 다들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키포인트로 보자로 보면 요즘에 리포트나 이런 저평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훈풍이 오늘장에서 LG화학이 조금 더 잘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국내 투자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배터리 관련주를 살라고 할 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장 리포트로 인해서 조금 LG화학 쪽으로 2차 전지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LG화학이 지금 왜 주가가 못 갔냐라고 본다면 석유화학 쪽이 조금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부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만회하는 모세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LG화학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전 LG에너지솔루션을 들어가시는 게 낫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포트 발로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나 이런 부분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당분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호재는 LG엔솔에 더욱더 집중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LG화학보다는 에너지솔루션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듯합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석유화학도 그렇고 업종 자체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도 발목을 잡혔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니까요. 이 섹터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네. BM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 공장이 총 3개 라인, 연산 5만 4천 톤 규모의 현재 시운전 중에 있는데요, 공장을. 이게 내년 1분기부터 한 개 라인을 상업 라인으로 이제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럽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11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떻게 보면 지수 차이를 본다라고 보면 코스피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거에 비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일어나려고 본다면 그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간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적인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네. 경우에 저는 목표가를 20만 네. 원까지는 보고 있는데요. 아,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날 이제 내일장에서 더 큰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세론 현상도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에코프로 실적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16만 4,8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조정 구간 이용하고 목표 주가 한 20만 원 선까지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근데 우려스러운 게요. 그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게 결국에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좀 굴러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신용융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반대 매매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뭐 네. 들리는 말로는 뭐 주식 비중이 100%가 아니라 150%를 들고 있다. 그만큼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가는 시장 속에서 내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다가 엇박자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2차 전지까지 이번에 상승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진짜 이제는 안 올라간 섹터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개척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닥권에서 2차 전지가 작은 호재로도 큰 상승을 불러온 만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안 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들,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미래 산업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AI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 초입 구간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만큼 지금 가격이 비싸도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본다면 이 사이클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해서 들어가는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눌림 시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5일선보다 어느 정도 이격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은 다 급등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다가 5일선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너무 5일선과 이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눌림시 5일선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장에서는 작은 이슈에도 큰 상승이 나오는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의 이슈나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호재가 나올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인 건 맞는 듯합니다. 금값이 사실 안전자산이라 불리는데 하루 사이에 5%가 빠지는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주식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지 뭐 좀 궁금하거든요. 금값이 하락하면서 네. 올라갔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요즘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해가지고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금 쪽으로 급등하는 모습도 자주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제장에 있었던 하락세가 이게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금리가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세를 한 번 타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느꼈던 부분이 한 번 시세가 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지 않나. 금도 어떻게 보면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조정에서 단기간에 들어가시는 보다 여기서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자.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확실시 된 뒤에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새벽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가 오늘 반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주에 뭐 줄지어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전략을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테슬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을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많은 상승세를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두 개와 다 엮여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테슬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ESS 관련주,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다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옵티머스 관련된 언급인가 양상가 아니면 개발 사항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전 충분히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 뭐 H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력기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잘 들어왔던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도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면밀히 보면서 관세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2차 전지의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컨퍼런스 콜을 할지 이 부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